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하였습니다. 한강이 우리 민족의 어떤 강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젖줄이요. 근현대사 쪽에서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적 성과를 표징하는 한강의 기적을 나타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제 2007년에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제는 더 위대한 한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세훈 특별시장의 비전 창출과 제시 능력이 아주 특출나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 한강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사업 정보나 투자 정보도 많이 담고 있지만 우리 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미칠 바가 크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오세훈 특별시장은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석을 통해서 10년 후에 한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10년 후에 서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공식상으로 발표한 것이 3월 9일자였고요. 기자회견이 약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질의 응답도 오고 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까지 한강 관련 정책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7년에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에 약 1년에 6,700만 명이 다녀가고 특히 자전거 도로라든지 다 여러 명소를 개발하면서 문화행사라든가 가족들이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 도로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가지고 인천 서해 관문까지 갈 때 정말로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물류 운송을 이루면은 물류 부분에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 더 한강 그레이트 한강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한강 주변이 발전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효율성이나 미적인 면에서 부족한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개발의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더욱더 우리 한강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을 시킬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더블린의 니피강, 그 다음에 함부르크의 엘베강, 그 다음에 영국 런던의 템즈강,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강, 또 뉴욕의 허드슨강, 시카고의 시카고강,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우리 한강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탕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할 때는 그레이트란 말을 할 때는 good great, 현대 경영학의 그루로 불리는 짐 콜린스가 그랬죠. 일반적인 성공을 넘어서 유대함까지 이르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아마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도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한강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4가지 핵심 전략과 55개의 선도 사업 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전략은 첫 번째, 우리 인류 공존과 같이 함께할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강이 양 안에서 분리 기능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연결하고 또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높여나가겠다. 세 번째는 그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여기서 문화 행사라든지 각종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욱더 높여가겠다. 매력이 넘치는 한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핵심 전략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결국 도시 성장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략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나라의 경쟁 시대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시대라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본과 인재가 모이고 그 다음에 문화와 물류가 풍성해지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한강 첫 번째 자연 친화에 관련 내용은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부터 한강 생태 환경 보전지역 확대 지정하고 자연형 호환을 좀 더 개발하고, 네 번째 한강 수달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다섯 번째 가서 한강 숲을 조성하고 2024년에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그 다음에 자연형 물놀이장을 좀 더 조성하겠다. 자연형 캠핑장 조성하겠다. 여기 색강의 생태 체험관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여지껏 많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한강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강의 생태공원을 5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서와 난지와 여의색강과 암사와 고독수변, 이렇게 5개의 생태공원을 만들고 또 4개의 자연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그 시멘트로 된 그런 물놀이장이 아니라 자연형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정이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이 2023년도에 한번 이제 완공 준공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 이어서 광나루와 잠원과 망원에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실제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생태공원, 아까 5군데 말한다고 딱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생태가 복원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되고 뭔가 선진국 문화의 어떤 그런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자연형 호환인데요. 이 강가가 이렇게 더 이상 멸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구릉지나 경사지를 만들어서 호환을 통해서 이 잠식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수려한 경관 또 생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가서 서울에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를 열리는데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정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치는 여러분 보다시피 아마 뚝섬 유원지가 되어 있는데, 뚝섬 유원지에 이제 서울에 정원을 만들어서 이 정원 개발을 통해서 세계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화의 한강공원에 자연 캠핑장을 만들어서 가족과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캠핑장에서 놀면서 자연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다시피 이게 자연형 물놀이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과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뭔가 어린이들이 여기서 놀더라도 자연과 자연스럽게 친화되는 그런 습관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동이 편리한 한강인데요. 이 한강을 양안을 단절시키는 그런 단절 기능에서 이어주는 기능, 교통망으로 활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약간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여기 총 10가지의 전도 사업이 있습니다. 암사 초록길부터 시작해서 한강공원 보행 접근시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지 입체 부연고,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시키겠다는 내용, 또 노들의 아트 브릿지를 설계하겠다는 내용, 서울숲의 컬처 브릿지를 설계하겠다는 내용, 이런 다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실제 사진을 하나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한강 아트피어, 한강에다가 우리가 항구를 개설하는데, 마리나 항구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그 예술적으로 또 뭔가 문화적인 그런 기품이 있는 항구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마리나를 통해서 서울 수상 스포츠 레포츠를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잠실의 어떤 그 마리나와
우리 곤돌라를 통해서 수상 스포츠뿐만 아니라 수상 교통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 계획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도심 항공교통 UAM이죠. UAM도 이제 바로 2025년부터 이 한강중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세한 또 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선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마리나를 네 군데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난지와 여의도와 이천과 잠실에 마리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 비용 보행교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한강에 접근하는데 수월하게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유도와 여의도 시범 아파트, 반포의 1, 2, 4주구, 잠실 주공 5단지, 강변역 이런 지역에는 전부 다 입체 보행교를 만들어서 편하게 또 쉽게 원하는 때에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더해서 이제 뚝섬과 잠실을 이어주는 곤도라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곤도라가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는 약 1.6km 밖에 안 되지만은, 잠실역에서, 뚝섬까지 넘어오는데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잠실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동 간 거리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곤도라를 통해서 가면은 약 5분 내지 6분 정도만 소요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55개 내용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도보로 가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한강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것. 노들섬의 아트 브릿지. 선유도의 보행장교, 잠수교의 선셋 브릿지, 또 이해도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 1, 2, 4주구도 있고, 여러 가지 도보를 통해서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일단 공증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강남북을 연결한 곤도라 사업, 또 UAM, 도심 항공교통도 2025년 실시한 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수상을 통해서 바로 연결하는 거, 난지에 서울수상 레포츠 센터를 건립하고 여의도와 잠실과 이천에 마리나를 설치한다는 것이 결국 그러면 걸어서 또는 하늘을 이용해서 또는 수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 보면은, 자, 좌측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암사 초록기라고 합니다. 암사동과 한강을 연결하는 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동부 순환도로인데, 이 순환도로의 위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에코브릿지를 설립함으로써 그 도로에 의한 절단 현상을 극복하고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이제 한강변 전망대가 많이 있는데 그 전망대가 현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현재 43곳에 있는 것을 64개소로 증설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주거지역에서 한강변 나갈 때 이용한 게 뭡니까? 나들목이라고 하죠. 나들목을 66개소까지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나들목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끼굴이라고 그러죠. 뭔가 들어갈 때 좀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걸 전부 다 밝고 환하게 해서 쾌적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거지에서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다 일반적인 좀 자연적인 접근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이거 인위적인 접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변역에서 바로 한강으로 가도록 한다든가, 또 잠실주공 5단지에서 바로 한강변으로 갈 수 있는가, 반포 1, 2, 4주구에서 한강으로 간다든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서 한강으로 간다든가. 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민자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쪽 지역에 해당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당연히 한강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입행 보행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나 정부의 예산 투여 없이 민간 투자 사업과 연결해서 하면은 우리가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보행구야 보행장교인데 우리가 수상 산책로 같은 거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선유도 쪽에 이제 예상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강 위를 한번 싹 돌아오는 그런 보행 수상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전망데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멀리 야경을 통해서 서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든가 또 이런 적절하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갖다가 상업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진입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거 잠수교입니다. 현 잠수교가 일부 구간은 보행 구간, 일부 구간 차량 구간을 활용하는데 이거 전체를 보행 구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수상 무대를 만들거나 수상 식물원을 만들고 또 다리 위에 영화관까지 만들고 또 플랜트월 식물 벽체를 만들어서 상당히 녹색 공간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각종 어떤 전자라든가 각종 불빛을 활용해서 상당한 많은 볼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 마리나 여의도에서 아트피어의 H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마리나에서 끝나지 않고 마리나에 관련된 많은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제 서해배 여의도 서울항에서 김포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경인 아라뱃길 통해서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중국이나 제주도나 이렇게 전라도 쪽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해상 수송로를 더욱더 강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인 아라뱃길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심도 깊고 강폭도 상당히 넓어서 우리가 이런 수상 물류를 우리가 발전시킴으로써 물류 산업의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더 그레이트 한강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많이 관심 갖죠? 뚝섬에서 잠실까지 곤도라를 연결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또 뭔가 이벤트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실제 곤도라도 멋지지 않습니까? 특히 석양에 타는 곤도라는 더욱더 일품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매력이 가득한 한강인데 여기서 총 27개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남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이것도 이제 강 지도를 통솔해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일단 서울링을 만들겠다. 평화공원 위에 180m 높이에 780명이 탈 수 있는 서울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첫 번째 보게 되는 경관이 되는 것이죠. 정말 세계적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링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놀빛광장 7곳을 형성해서 그래서 선셋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놀빛광장은 한강의 지천대학 한강이 만나는 접점에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제천과 안양천, 그 다음에 반포천, 중랑천, 탄천, 성내천, 고덕천 이 7곳에 놀이광장을 설치해서 선셋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심에는 광화문 쪽에 세종문화회관 있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용연이 3만 명대에 달하고요. 강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남에는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이 있죠. 거의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한남동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블루스퀘어가 있지 않습니까? 약 17,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개 지역은 상당히 어떤 문화활동의 촉매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 여의도 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우리가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만들어서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관을 만들어 놓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실제 이제 서울링의 이제 어떤 내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서울링이나 대관람차를 말하면은 상당히 이제 허브 모양,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됐겠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깔끔하게 그래서 서울의 제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0 이렇게 이런 마크를 담고 있고 많은 의미를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 전망공원도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카페가 들어오겠죠. 이 일대 지역에 특히 상암동의 월드컵 아파트 단지들 또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시형 아파트 이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뭐 매달려서 도는 게 아니라 이 궤도를 타고 내려가는 캐빈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대관람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민자에서 개발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조건으로 이렇게 전망 가든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운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승인 과정에서 이런 것이 옵션으로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서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조성해 놓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한강 자체에서 8개의 전망 카페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 자주 가는 감성 조망 명소도 이렇게 5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지천을 한강이 만나는 곳에 노을빛 광장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상당히 핵심 프로젝트로 하나 되기는 노들섬입니다. 노들 애술섬인데 이 노들 애술섬을 더 극대화시켜서 노들 스테이지를 만들고 노들 아트 브릿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운드리스 쇼를 만들어서 신비로운 체험을 좀 더 하게 하고 스카이 트레일까지 만들어서 이 노들 애술섬이 그야말로 또 하나의 관광 명소에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상암동의 서울 링, 그 다음에 노들섬 자연스럽게 서울 천신에 들어오면서 잠실, 뚝섬과 잠실의 곤도라까지 연결되는 또 서울의 여의도의 마리나 여러 가지 서울 스포츠 시설까지 연결되면은 이쪽 한강을 타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문화가 또 흐르는 그런 곳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일단 이 노들섬에는 약 150m의 전망대도 설정, 전망대가 36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서울 야경이나 서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우리가 노들 아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아트 브릿지가 뭐냐? 이 도심과 노들섬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노들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간을 우리가 상당히 여러 예술성을 더 높여서 그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바운드리스 쇼인데요. 이 한강 수심에 따라서 이 노들섬 자체의 수심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공원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또 바로 옆에 서울 문화마당을 개최해서 그야말로 K-팝, K-아트 또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강 어떻습니까? 단절 기능에서 이제는 연결되고 또 관광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액티비티가 들어갔는데 여기다 이제 온갖 매력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여러 사업들이 부과되면서 새로운 문화 활동지로 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이제 극대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이렇게 개발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민이 더 다채롭게 더 오랫동안 더 즐겁게 한강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질 현재적으로 약 30여 개의 프로젝트가 중인데 이것을 올해까지 50여 개로 이제 증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지도, 여의도, 용산, 반포, 뚝섬 이 잠실 쪽에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한 데를 보면서 우리 서한강도 이러한 문화를 또 이러한 발전상을 담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을 상당히 수준 높여질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트 세일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수상 노예시설을 갖다가 제공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상 놀이를 제공하고 국제 수행대를 제공하고 트라이애슬론도 진행해서 전 세계의 우리 자전거 사이클을 즐기는 사람들이 동호인이나 아니면 전문 선수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된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축제들을 참여해서 우리 한강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이어지도록 그 계절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매력을 한강의 매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 활력을 더하는 한강인데요. 총 4가지의 선도 사업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관련해서 여기서 많은 우리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용산 국제 업무단지 개발, 그 다음에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지 계획, 한강 수변 4대 영역 공간 계획, 또 한강 중심 미래 공간 혁신 방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 서울은 2030 계획부터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도심, 즉 서울도심과 강남도심과 영등포 여의도도심 이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7대 광역중심 12개 지역중심 제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강남도심과 영등포 여의도도심, 그 다음에 7대 광역중심에서 마곡, 상암수색, 용산, 잠실 이 4개의 광역 중심이 이 전부 한강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강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한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서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하나씩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한강 스카이라인을 차별하겠다. 지금 한강변은 어땠습니까?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는 개발 못하는 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실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담당자는 그런 일이 없다. 권고사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렇게 적용해 왔던 것이죠. 이제 그것을 15층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스카이라인을 주겠다는 얘기죠. 특히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혁신지구 혁신구역이라는 것을 최초 적용해서 서울시 자체, 지자체 내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형태의 건설상 입법상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실제 도시혁신방안이 금년 1월 5일 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리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평가의 틀을 바뀔 만한 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 받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아파트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과 이렇게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자,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하겠다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죠. 도시혁신구역은 어떤 겁니까? 용도제 넘어서서 용적률과 건물 높이와 다양한 형태의 건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합시키는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까지 용도제가 뭡니까? 상업은 상업, 주거는 주거, 그 다음에 공업이면 공업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만 허용되는데 이제는 그런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한 지역 내에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하여튼 이제 뒤에 45점 또 확실히 이해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강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GBC 글로벌 비센터 프로젝트와 동시에 아울러서 잠실에 국제금융 국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설립되는 것이죠. 여기 연결해서 추가 개발을 해나가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등포 여의도 중심인 여의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어떤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중심지는 종을 상향하고 아니면 스카이 이 라인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 높이를
상당히 높게 해서 350m 이상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 딱 통해서 보면은 실제 서울이 앞으로 이 10년 내에 정말로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강변에 상당히 많은 이제 주거시설 들어있죠. 특히나 여기 한강변 전체 지역보에는 약 76% 가까이 전부 다 주거시설인데, 이 주거시설을 개발 중에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곳이 아파트에서 40개,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데가 50개, 이미 개발이 완료 끝난 데가 이제 47개라고 합니다. 이 90군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가 투자 기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프로젝트가 이제 재건축이 진행된 곳은 이렇게 한강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겠죠. 스카이라인도 조절해서 좀 더 이렇게 특화되고, 뭔가 이렇게 한강이 옛날처럼 성남각 일변도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그런 도심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역 내에 주거, 문화, 업무, 상업, 그 다음 스포츠, 힐링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진 도심을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도심 개발이 여기서 이제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한강과 여기는 지천까지 이어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전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지천 중에서는 홍제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이 그래도 상당히 수량도 풍부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이쪽과 관련해서 함께 개발함으로써 한강 르네상스를 넘어서 이제는 지천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변 감성 데크라든가 노천 카페라든가 산책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한강을 만들음으로써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것은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이 7위 내지 8위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것을 그레이트 한강을 통해서 이제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서울, 뉴욕, 런던, 도쿄, 싱가포르, 북경, 파리, 그런 도시들과 그야말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이 됨으로써 서울이 자본과 인재와 문화와 물류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상당히 밝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 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